반갑습니다. 그랜데이터 기반의 상권 분석 시스템 구축 사례와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팁이란 주제로 발표를 할 SPH의 김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SPH 세 글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세상, 그리고 공간과 사람의 스토리를 기술로 풀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회사의 사업 영역은 첫 번째 로케이션 인텔리전스, 비즈니스 플랫폼, 그리고 그랜데이터와 관계되어 있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세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서는 저희가 사용하는 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브라이트 데이터라는 제품,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 제품이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데이터 컨설팅 기반, 그리고 이제 분석 결과와 현황 정보들을 보여줄 수 있는 대시보드 플랫폼인 타블로라, 무커라는 제품들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엔지니어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그랜데이터 관련돼서 제 경험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한 10년 전부터 지오비전 시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계속 상권 분석 시스템들을 겪어봤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상권 분석 시스템이라 하면 이제 온프람 기반의 GIS 엔진을 도입해서 거기에 자사의 데이터라든지 무료 데이터 이런 것들을 넣어서 상권 분석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석 기법도 이제 회계 분석 모델이라든지 상관 분석 모델 이런 것들을 주로 하셨고요. 최근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 2년 정도 지켜보면 상권 분석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에서 이제 구글맵, 네이버맵 이런 이제 인터넷 기반 API들을 써서 이제 GIS 엔진을 대체하는 이런 성향이 있었고요. 이제 분석 기법도 머신 기법들을 많이 활용하세요. 그래서 클러스터링이라든지 부스팅 기법들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요. 특히 B2B에서는 이제 상용 데이터를 도입하는 추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제조사, 그리고 F&B, 그리고 주유소 이 정도 저희가 상권 분석 시스템들로 구축했던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좀 추상화력을 좀 올려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건 분석을 할 때 인터뷰 과정에서 C레벨도 만나보고 현업 실무자들도 만나보고 인터뷰를 해보면 대부분 C레벨 분들은 요건들이 매장별, 상권별로 성과를 측정하는 것, 그리고 객관적인 근거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 달라. 좀 심플한 요구사항이죠. 근데 실제로 현업들 인터뷰를 해보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라든지 현황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산재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사일로죠. 이거 미팅 가면은 이 내용 얘기 안 하신 분들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점포 운영을 할 때 자기들만의 권역관리 시스템이 필요한데 실제로 수기로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매장을 낼 때 매장을 내는 그 담당자들이 쓰는 시스템들이 카카오 지도도 쓰고 통계청 시스템 쓰고 내부 보고 시스템 쓰고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이런 정보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상권 분석 시스템을 좀 더 저희가 요약을 하면 이렇게 체계도를 저희는 부려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디파인을 하고요.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how to use에 대한 부분인데, 현황 분석 쪽에서는 상권별로, 점포별로 기본 정보를 조회하는 것, 그리고 KPI 관리하는 것, 고객 프로파일 분석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평가하고 관리하는 이 부분에서는 상권의 경쟁도라든지 그 매장에 대해서 재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상권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것. 세 번째로 분석 쪽에서 항상 입지라든지 매출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요건으로 삼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데이터를 보면 고객이 갖고 있는 점포 데이터라든지 고객 데이터, 그리고 매출 데이터 이런 것들이 기본에 들어가고요. 특히 여기 그랜데이터 관련돼서는 최근에 카드 소비 데이터라든지 이동인구 데이터, 그리고 주요 업종 데이터, 대중교통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리스팅해서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하고 있죠. 저희가 맞서 말씀드렸듯이 이 데이터들은 지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집계한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 이건 회사별로 다르는데 뭐 매장 반경 기준으로 할 건지 매장 도달 시간 또는 자사의 독자적인 권역 기반 또는 행정구역별로 아니면 국가 기초구역대로 이 기준으로 데이터들을 집계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이제 뭐 인공지능 분석이라든지 통계 분석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실제로 시스템은 뭐 지도와 차트와 이런 것들을 업무 시스템들을 이제 만들어 드리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좀 요약을 좀 해보면 그래디트 자체는 세 가지 영역에서 주로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입점되어 있는 매장 또는 입점 예정인 매장 주변에 배우지 상권 정보들을 기본적으로 조회하는 것. 두 번째가 입지랑 이제 매살 예상 매출을 이제 예측하는 부분. 세 번째가 상권 영역을 구축하는 요 세 가지 정도를 그랜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전에 실제로 이제 그랜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잖아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도 있어서 좀 설명드리면 이제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받게 되면 일종의 파일로 데이터를 받게 되거든요. 그 파일을 그냥 가시화 시키면 실제 파일 사이즈가 엄청 크기 때문에 사실 파일 여는 것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들을 이제 지도화 시켜보는 거거든요. 이제 저희가 저거에 이 작업들을 한 거는 이제 이 해당 고객은 이제 여러 업체들 데이터들을 비교 검토해서 자기들의 제일 입맛에 맞는 데이터들을 선정하는 과정들을 거쳤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 저희가 한 석 달 정도 썼고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 실제로 그리드 사이즈에 왼쪽은 이제 20대 여성 인구 비율인 거죠. 오른쪽은 40대 여성 인구 비율.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공간적인 범위를 해도 화면으로 보셔도 패턴이 좀 다르죠. 사실 카드사 데이터들도 실제로 보면은 어떤 카테고리별로 이 소비 형태들이 데이터들이 매우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 사이드에서 이제 분석하고 보고서 쓰고 의사결정하는데 석 달 정도 걸렸던 이런 사례고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받게 되면 실제적으로 데이터 사이즈를 좀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3사 데이터를 저희가 로 데이터를 받아보면 한 달치 데이터가 약간 로 데이터 자체가 한 30기가 정도 돼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그냥 바로 시스템화 시키면 실제로 조회될 수 있는 그 비즈니스 영역의 데이터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가공을 합니다. 그럼 데이터 사이즈가 30기가가 80기가로 증가가 돼요. 그리고 로스로는 한 7천만 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이게 한 달치고 저희가 요 고객 같은 경우는 5년치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에 강남 그 데이터를 단순히 열어보고 이런 것들은 엄청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5년치 데이터를 이제 시계열 데이터의 타임 간격을 한 달치로 만들었을 때는 엄청난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이제 설계를 하고 구축하는 이제 시간을 오래 들였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잘 안 보이네요. 네. 요게 좀 제가 보기에는 저희는 이제 시스템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토리지 형태의 데이터들에 갖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저장할 것들은 SK 데이터, KCB, 신한카드 그리고 국가 공공에서 제공되는 이 데이터들을 실제 처음에 받게 되면 1차 검증을 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받아보시면 이게 아직도 좀 얘기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실제로 데이터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1차 데이터 검증을 거칩니다. 그래서 데이터 엔코딩, 필드가 누락되어 있다거나 필드 값이 덜이 됐다거나 이제 다양한 이런 에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로직을 태워서 한 번 더 필터링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전체적인 데이터들의 뭐 썸이라든지 분포 정도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특정 달이 데이터가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에러율이 상당히 이제 가끔씩은 발견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필터링 하게 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적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게 시스템화돼가지고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들이 매달 매일 변경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에 이런 ETL 서버를 써서 저희가 이런 작업들을 데이터 업로드하고 데이터 픽하고 배치 작업하는 것들을 해서 저희는 오픈소스 DB, 포스트그레 SQL이라는 이거에 적재하고 지오 서버에 지도 가시하고 웹 서비스로 발행하는 것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매일 루틴하게 배치가 돌아가고 월 단위 배치, 일 단위 배치 이것들이 돌아갑니다. 사실 저희가 이 체계를 만드는데 한 8달 정도 사용을 했어요. 지금도 계속 튜닝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짠해서 좋으면 좋은데 실제로 데이터 엔지니어링이 많이 필요하다. 실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실제 저희가 고객 데이터를 화면을 보여주긴 애매해서 실제로 태블로에 이제 그랜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강단구 데이터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유동인구, 카드 소비 이런 것들을 5년치 데이터들을 이렇게 써서 이제 조회하게끔 만든 겁니다. 실제로 2020년 19년부터 데이터를 쌓고 이렇게 타임 슬라이드 해서 해당 그 시점의 데이터들을 이제 확인하게끔 이제 구성했고요. 지금은 유동인구의 10대 여성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 20대. 색깔이 빨갈수록 전체 강남구 지역에서 특정 지역이 값이 높은데, 낮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들은 나중에 제가 그랜데이터 쪽에 URL을 제공할 예정이니까 그쪽에 확인하시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오픈을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입지 예측 사례인데 이제 여러 회사들 입지 예측 사례를 보면 이제 A 유형도 있고 B 유형도 C 유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은 세 가지 유형인데요. 이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주거 상권부터 뭐 오피스 주거부나 뭐 기타 상권 이렇게 나누는 분들도 계시고 주거 상권, 기타 상권까지 6개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고 특정 브랜드 같은 경우는 관광지 상권, RC 인근 상권, 사업체 상권, 아파트 상권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오늘은 C 유형에 대해서 좀 약간 딥하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이제 프레임워크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전제 조건이 이분들은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 어떤 해법을 저희는 공시지가라든지 공시가 그 상승률 이런 것들을 이제 값으로 놓고 데이터를 분석한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됩니다. 매장 정보라든지 뭐 네이버 영수증 리뷰라든지 이런 그 SNS 정보들 그리고 유동인구 데이터, 교통량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일단 저희가 수집을 하고 그 중에 어떤 게 종속 변수고 어떤 게 독립 변수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피처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성 분석을 합니다. 감성 분석을 했던 이유는 저희가 일단 ML을 돌리기 전에 데이터들의 종속 변수의 감성 지수가 얼마큼 이 매장들의 매출과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을 해보고 싶어서 저희가 다양한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감성 분석을 통해서 진행했고요. 그리고 4번 비지도 학습에서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머신러닝에 일단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분석할 대상의 매장 수는 한 300개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한 4개, 앞에 말씀드린 그 군집 레벨을 4개 정도로 분류를 쭈르륵 해줍니다. 그러면 그 4개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피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게 되겠고요. 네. 그래서 특징들은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 관광지 상권이었잖아요. 관광지 상권에서는 이제 처음에 W라는 건 이제 수요일의 이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의 특정 매장 분류는 수요일 이동 인구에 아주 큰 양의 관계가 있는 거죠. 음의 관계에 있는 것들은 유동인구입니다. 0시부터 3시까지 유동인구, 12시부터 15시까지 유동인구 이런 것들은 이제 음의 관계 이런 게 있었고요. 두 번째가 IC 인근 그 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5km 내 주요 기업 개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양의 관계고요. 세 번째는 사업체 그 상권 같은 경우는 동단위 아파트 세대수와 관련이 많더라고요. 네. 네 번째 아파트 상권은 이제 이코르 내 주요 기업 수가 많을수록 이제 적정한 이런 입지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회사가 추구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이 결과는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이제 세 번째 이제 상권 영역 구축인데 이제 저희가 이거는 이제 F&B 쪽 이제 상권 영역 구축인데 실제로 제주 쪽에서도 대리점을 갖고 있거나 물류 쪽에 배달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기들만의 그 영역을 구축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그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이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예전에는 다 못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했던 오퍼레이션 방법은 사용한 데이터들은 이제 건축물 데이터 그리고 대중교통 데이터, 직객 시설 그리고 유동인구, 이제 신한카드의 카테고리를 매출해 총 KCB의 총 자산 금액 이것들을 주요 데이터로 사용해서 로직 자체는 이제 공간 분석이라든지 예측 클러스터링 그리고 이제 룰 기반을 좀 적용했는데 룰 기반은 뭐냐면 저희가 요 화면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요 박스 하나가 실제로 우편번호 조리거든요. 5자리 우편번호 코드에 대한 조리인데 이 안에 실제적으로 인구가 몇 명일 때 자기는 상권으로 보겠다라고 정의를 하십니다. 또는 큰 도로가 지나가면 좀 이것들 나누고 어떨 때는 합치고 이런 룰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객사 측에서 제공해 주시면 저희는 이제 파이썬 코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제 요 지역을 클릭을 하게 된 건데 이제 방문 인구 비율과 직장 인구 비율, 주거 인구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 실제로 색깔은 이제 앞에 그 상권 입지 클러스에 1번부터 6까지 되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몇 가지 이제 상권 분석 시스템을 할 때 제가 경험한 바를 좀 공유하면서 팁 같은 걸 좀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네, 저희가 처음에는 데이터가 이렇게 큰 줄 모르고 그냥 파이썬 가지고 다 작업을 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너무 무모했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적절한 데이터 엔지니어용 도구들을 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예시화면 그 데모화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는 이제 스노플루크의 데이터들을 다 집어넣고 이제 태블로에서 뷰 테이블을 조회해서 이제 조회하는 이런 화면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 작업은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좀 단축하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미팅을 어디 가서 만났는데 자기들 그 회사에 그 데이터가 너무 중요하대요. 그래서 온프로미스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경험상 크라우드로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작업이 안 끝났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들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고 있죠. 버텍스 AI라든지 구글의 버텍스 AI, 오토ML, 그 아마존의 세이지 메이커 같은 이런 것들, 그리고 레드시프트, 빅쿼리 이런 애들이 성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실제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실제로 이제 그 비용 대비 쿼리 타임가 이제 데이터 작업 시간이 현저하게 줄기 때문에 엄청난 효율성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터뷰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들 고객 게시판, 고객의 소리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하시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저희한테 주시고 이거 좀 분석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데이터가 현저히 적습니다.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선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이런 거더라고요. 이제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아마존이라든지 트위치, 인스타그램, 레딧, 페이스북 다 운영하시잖아요. 이 데이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분석해보면 아주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데이터들을 소대에 말씀드렸던
드렸던 이제 브라이데이터 같은 툴을 써서 이제 VOC 데이터 DB라고 명명한 DB에 비정형 데이터를 형태에 넣고 이제 키워드 분석이라든지 감성 분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계열적으로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면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그 키워드들을 이제 분석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좀 더 라이브한 생생한 데이터 그 보이스들을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상권 분석 시스템에 이런 내용들이 좀 빠진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하시거나 하실 때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데이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공간 쿼리 지도화 할 때 공간 쿼리라는 그 기법을 많이 쓰시는데 클라우드에서 이런 것들을 쓰시게 되면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급적 로컬에서 그 데이터 작업하고 클라우드에 올리는 이런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가 저희가 인구 구조가 상당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법정동 코드라든지 명칭이 많이 바뀌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북 군위가 최근에 대구 군위로 바뀌었죠. 그리고 강원도도 코드가 42번에서 갑자기 130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속성 데이터만 가지고 이거 핸들링 하셨던 분들은 과거 이력에 대한 부분들을 다 재조회해서 이런 것을 분석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력 DB를 좀 기법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배달 수요를 SKT 분이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검증을 하고 있는데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